네, 새해 첫날입니다. 2017년 1월 1일 오전에 아이오닉의 두 번째 모델 순수 전기차인 아이오닉 일렉트릭을 지금 주행해 보고 있습니다. 화선 원료 자동차하고 다르게 전기 자동차는, 특히 순수 전기 자동차는 어떤 엔진의 도움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터리하고 전기 모터의 힘에 의해서 지금 주행을 하게 됩니다. 다른 화선 연료 자동차 같은 경우는 100km 정도에서 고속 주행을 하게 되면, 정속 주행을 하면 꽤나 높은 이제 연비를 자랑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전기 자동차는 고속 주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만큼 에너지 소모량이 급속도로 많아집니다. 그래서 주행거리도 물론 많이 짧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서울 시내를 주행하면서 고속 주행을 좀 해보면 과연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일렉트릭이 얼마나 좋은 모터 효율과 자동차 충분히 멀리 갈 수 있는 주행거리를 자랑하는지 보여주는지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외곽 지역을 주로 외곽 순환도로를 중심으로,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높은 속도는 아니지만 이제 80km에서 90km 정도 평균 속도를 유지하면서 고속 주행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까지의 주행이 가능한지 지금 알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기판에 보듯이 주행 가는 거리는 지금 배터리가 한 2칸 정도 떨어졌는데요, 164km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 주행을 하면서 트립을 세팅한 게 평균 속도가 82km/h고요. 그리고 주행 거리가 한 25km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고속 주행을 하기 위한 목적이고, 다만 이렇게 난방을 가동을 하면은 주행 가는 거리가 한 10km 이상 더 다운되는데, 현재 상태로는 지금 난방을 하지 않고, 다만 시트에 있는 열선을 이용하는, 시트는 따뜻하게, 지금 겨울이니까 따뜻하게 한 상태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주행해 본 결과 꽤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거리를 주행한 건 아니지만 배터리 잔량하고 지금 주행 가는 거리 163km 보니까 평균 속도 80 정도로 놓아도 아마 고속 주행을 하면은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공인 인증받은 거리가 191km 정도인데 그 정도 충분히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특히 브레이크를 거의 밟지 않고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자동차하고 다르게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는 회생제동 장치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다른 자동차하고 다르게 브레이크 회생제동 장치의 그 강도를 갖다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조절 단계 3단계로 나눌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브레이크를 거의 밟지 않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때면 왼쪽에는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속도를 줄이고 그 다음에 바로 풀어주게 됩니다. 오른쪽 패들 시프트는 그 강도를 줄이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풀어주면 브레이크 거의 조작 없이 주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일반 브레이킹 하는 것도 이점이 있지만 브레이크 패드를 전략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요, 에너지 회생 제동 장치를 이용하기 때문에 충분히 속도를 감속하면서 에너지도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게 됐습니다. 드라이빙 모드를 3가지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기어 변속기죠. 기어 변속기가 버튼으로 이루어진 기어 변속기입니다. 그 기어 변속기 밑에 보면 드라이빙 모드가 있는데 에코, 노멀, 스포츠. 다시 한번 볼게요. 회생제동 장치 1이 걸리고요, 또 1이 걸립니다.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핸들링은 꽤나 부드럽습니다. MDPS 그대로 이용하는데요, 많은 이질감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당한 이질감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승했던 i30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핸들링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행 가는 거리가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드라이빙 모드는 에코 모드를 놓고 계속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레이크 안 밟고 왼쪽 거 회생제동 다시 풀어주고, 이게 조금 익숙해지기만 한다면 뭐 브레이크 밟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 바퀴에 있는 디스크 패드나 디스크 마찰이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달리는 주행, 모터가 돌아가면서 그 에너지를 갖다 회생제동하는 것으로만 이용하기 때문에 뭐 디스크 패드 이런 게 브레이크 패드 그런 뭐 소모품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아도 회생제동이 되지만 손으로만 할 수 있는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이오닉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가 있긴 하지만 굳이 익숙해지기만 한다면 브레이크가 발에 있는 게 아니고 풋 브레이킹이 아니고 핸드 브레이킹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차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편합니다. 뭐 단계에 의해서 빠르게 패드 시프트를 따닥 누르면 3단계까지 적용되면 뭐 속도가 꽤나 빨리 이렇게 감소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볼 것 같으면 속도를 좀 내고 어느 정도 브레이킹이 됐는지, 회생제동 장치에서 브레이킹 지금 한 100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한번 걸면 회생제동 2단계로 지금 걸려 있거든요. 그리고 한 번 더 걸면 뭐 급속하게 시속 80km까지 바로 속도를 줄여주게 됩니다. 거의 브레이크가, 발로 밟는 브레이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회생제동 장치를 풀어주지 않으면 꼭 차량이 어디에 뭐가 걸려서 뒤에서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을 계속 받고 그만큼 차량이 잘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꼭 풀어줘야 됩니다. 코너 돌 때도 한번 회생제동 장치를 동작시키고, 그리고 주행하게 되면 뭐 코너 도는데도 속도를 급격하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뭐 꽤나 많은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외곽 순환도로로 달리면서 좀 더 빠른 속도로 100km 정도까지 올려서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82km 정도, 평균 속도는 83km/h로 주행하고 있습니다. 꽤 많이 50km 했고, 지금 주행 가는 거리 139까지 볼 경우 뭐 190km 정도 충분히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평균 속도 80km로 유지했을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실내 인테리어는 뭐 약간 소프트한 재질을 사용하긴 했습니다. 윗부분에 소프트한 재질을 썼는데 뭐 그렇게 고급스럽다고는 보여지지는 않고요. 각각의 디자인 포인트죠. 황동색 같은 이제 디자인 포인트를 이렇게 꼭 넣어서 더 고급감을 가미시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버튼 레이아웃도 꽤나 괜찮고요. 화면도 뭐 크게요. 반응 속도도, 스크린 반응 속도도 꽤나 좋습니다. 그리고 센터페시 하단 부분이 이렇게 뻥 뚫려 있는데 거기에 큰, 지금 이제 카메라 같은 제법 큰 카메라를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여유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꽤 뭐 만족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오닉 일렉트릭이 기존 차량들하고 다르게 쉬프트 바이 와이어 해가지고 기어 변속이 어떤 기어 노브가 없습니다.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이제 P, 뭐 파킹, 드라이브, 리어, 뉴트럴, 파킹 릴리스 이런 버튼들이 있고요. 손대기 편하게, 조작하기 편하게 이렇게 받침대 같은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드라이빙 모드 버튼들이 있고요. 차량 시트 조절, 온도 조절 장치가 있습니다. 난방을 사용하지 않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더 많은 주행거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난방을 사용하지 않지만 여기 히팅 장치를 이렇게 꺼보면 주행 가는 속도는 별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 시트 히팅 장치 정도는 동작하고 가는 게 추운 겨울에
히팅 장치를 가동하지 않아도 좀 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스티치가 있어가지고 약간 스포츠성을 좀 더 가미한다고 할까요? 그 스티치 색상이 에어벤트나 이런 데 있는 색상 황동색하고 거의 동일한 색상으로 돼 있어서 더 품격이 있다고 할까요? 이제 계기판은 드라이빙 모드에 따라서 속도가 변화되고, 왼쪽은 에코 모드로 주행하느냐 파워 모드로 주행하느냐 보여주는 거고, 배터리 보여주고, 가운데에 원형으로 되어 있는 속도 계기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에 시트 같은 경우에는 시트 중앙 부분이 센터 터널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살짝 튀어나와 있습니다. 뒷부분에, 차량의 뒷부분에 센터 터널이 튀어나오는데, 뭐 후륜구동 차량도 아니고 뭐 전기차고 한데 뒤에 튀어나올 일이 뭐가 있겠냐. 자동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구조를 잠깐 보면은 차량의 트렁크 쪽에 배터리가 배치되어 있고, 그리고 그 배치된 배터리 바로 앞에 배터리 매니지먼트에서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하나 이렇게 세로로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저 뒤에 센터 터널이 좀 더 튀어나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아이오닉이란 브랜드를 내놓으면서 친환경차 브랜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만족시켜야 됐죠.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순수 전기차, 이렇게 세 가지를 만족시키고 하나의 플랫폼으로 세 가지 친환경차를 만족시키다 보니까 친환경차 플랫폼은 분명히 맞는데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BMW i3도 마찬가지고, 유럽에서 최고의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는 프랑스의 르노의 조에 같은 경우, 뭐 다른 차량들은 웬만큼 모두 전기차 전용 플랫폼, 닛산 리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가 배터리 설치된 위치가 바닥 하단 부위입니다. 차량의 앞바퀴와 뒷바퀴 중간 사이에 배터리가 배치돼서 무게중심을 잡아주고, 그리고 더 하단에 있기 때문에 자동차 무게중심 밸런스 맞추는데 최상의 조건이 바닥에 쭉 깔리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운동 성능도 당연히 좋겠죠. 근데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뒤쪽에 탑재되니까 아무래도 뒷부분 무게가 좀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고 앞으로 전기차가 좀 더 많은 주행거리를 해야 되고, 현대자동차가 밝힌 바로는 2018년에 동계올림픽이 있겠죠. 평창 동계올림픽 이전에 300km 정도, 200마일 정도 가는 전기차를 내놓겠다 했습니다. 또 수소연료 전기자동차에도 500km 이상, 충분히 800km 정도 가는 차량을 내놓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배터리 용량이 제법 커져야 됩니다.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28kWh 정도의 배터리 용량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뒤 트렁크 부분에요. 이 부분이 200마일, 한 300km 정도를 가기 위해서는 배터리 용량이 제법 높아집니다. 한 2배 정도 이상 커져야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17년에 국내에 출시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쉐보레 볼트, B 볼트 같은 경우에도 60kWh에 동일한 거죠. 배터리셀을 공급하고는 LG화학의 배터리셀에서 그대로 공급하는데, 그것도 역시 60kWh에서 지금보다 2배 이상 많은 배터리 용량이 탑재했고 더 커져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량의 뒷 트렁크에 배터리 탑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테슬라 같이 모델처럼 바닥에 까는 게 가장 최상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더 전기자동차 전용 플랫폼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고속주행을 꽤나 많이 했습니다. 고속주행을 하고 100km 가까운 속도를, 평균 속도는 86km/h로 되어 있고 약 48분 정도를 주행했는데 65km 정도를 주행했습니다. 그리고 주행 가는 거는 125km.
두 개 합쳐보면은 네, 거의 190km 정도, 약간 배터리가 조금 두 칸 정도, 한 칸 정도 부족한 상태에서 출발했는데,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거의 평균 속도 80km, 지금 85km 정도 나왔는데요. 이런 상태를 속도로 유지한다면은 아이오닉 일렉트릭으로도 충분히 주행 가는 거리 190km만큼 서울 시내 고속 주행하는 데는 아주 불편함 없이 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테스트상 이제 결과는 나왔습니다. 크게 서울 시나 뭐 대전까지 주행하는데 는 크게 문제되지가 않을 것 같은 그런 뭐 테스트 결과가 이제 나왔습니다. 꽤 인상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배터리 옆에, 보조 배터리 옆에 보면은 EPCU 모듈이 이렇게 맨 위쪽에 등장가 있고요. EPCU 모듈 밑에 아마 인버터 정도, 온보드 차저나 인버터 정도가 들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부분에 연구자석 모터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1단 변속기, 감속기라고 하죠. 그런 감속기가 들어가 있는 구조로 되겠습니다. 기존 엔진에 비해서 크기도 상대적으로 작고 아주 간단합니다. 패스트백이라고 하죠. 뒤쪽에서 열릴 때 트렁크 부분이 작게 열리는 게 아니고 루프 쪽 상단까지 열리는 이제 패스트백 타입으로 된 이제 해치백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개의 충전 단자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쪽을 보시면 저속 일반 충전 단자가 되겠습니다.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DC 차데모입니다. 급속 충전이 가능한 부분이 뒤쪽에서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스티어링 휠 왼쪽에서 동작시켜서 열면 되겠습니다. 배터리가 위치하는 부분이 뒤에 트렁크 하단 부분입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255R 16인치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세이버 타이어가 장착됐는데, 스포츠 모드로 놓고 급가속을 하려면은 타이어가 슬립이 많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이제 고속 주행할 때, 급격하게 가속할 때는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퍼포먼스 높은 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타이어를 에너지 세이버이지만 좀 더 그립력이 좀 더 좋은 타이어로 바꾸는 게 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빗길이나 이런 데서 주의해서 주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너링에서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주행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트렁크 공간이 배터리가 뒤쪽 부분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뒤에 트렁크 공간이 좁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더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배터리를 갖다가 바닥, 차량의 바닥 하단 부분에 설치하게 된다면 훨씬 더 좋은 이제 밸런스를 가진 운동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타이어 성능입니다. 구름 저항이 적게 해서 많은 주행거리를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타이어 성능은 꽤 미흡합니다. 모터 출력에 비해서, 모터 출력은 순간 굉장히 높은 토크를 발휘하고 있는데요. 295Nm, 약 30kgm 이상이 되는 토크를 발휘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타이어가 제대로 감당을 못합니다. 거의 비명을 지르고 슬립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행하면서 미끄러운 도로, 빗길에서 상대적으로 조심해서 주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더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아쉬움을 남기고 있지만 국내에 판매되는 7개 전기차 브랜드, BMW i3 플러스 닛산 리프 다 모든 걸 포함해서 2017년 1월 현재까지 가장 이제 먼 일회 충전으로 주행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주행거리가 커지다 보니까 기존 소울 EV가 국내 전기차로 크게 곽강을 받고 있었는데, 그것에 비해서 소울 EV가 148km의 주행거리를 보여주는 반면에 이건 191km, 약 40km 이상이 더 주행거리가 향상됐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배터리 용량을 볼 것 같으면은 소울 EV 같은 경우는 27kWh의 용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1kWh의 증가로 인해서 주행거리가 40km 이상, 50km 이상 증가된 거죠. 뭐 왜 이게 가능했느냐? 가능한 이유는 여러 가지 들 수 있겠지만, 이제 첫 번째 경량화를 들 수 있겠습니다. 공차 중량을 보더라도 소울 EV가 1500kg이 좀 더 상회하는 반면에 아이오닉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1400 중반 정도, 그래서 약 50kg 정도의 공차 중량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요. 차량의 무게를 어떻게 줄였느냐? 아이오닉 브랜드들이 전부 마찬가지죠. 앞에 있는 이제 후드, 보닛하고 뒤에 트렁크, 그리고 차량의 서스펜션의 일부 부품들을 전부 다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경량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모터나 배터리 성능의 향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모터를 볼 것 같으면은 기아 자동차에서는 소울 EV 같은 경우에는 모터 파워가 81kWh의 파워가 였는데, 이건 88kWh로 7에서 8kW가 이제 향상된 거죠, 파워 면에서요. 그리고 토크도 소울 EV 같은 경우는 285Nm였는데 아이오닉 EV 일렉트릭은 이보다 이제 10Nm가 더 증가했습니다. 10Nm 정도면 약 1kgm 정도의 토크가 증가했습니다. 기어비도 역시 소울 EV에 비해서 기어비가 좀 더 작아졌습니다. 뭐 기어비라고 했자 감속기 딱 하나로 이렇게 유지되어 있는 건데, 기존의 소울 EV 같은 경우 8.2 정도였는데, 소울 EV가 8.2 정도였는데 그거는 7.4 정도로 기어비가 감소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지 배터리 능력만 향상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터리 차량을 구동시키는 기존의 엔진과 같은 역할은 모터 파워를 증가시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AC 모터를 대부분의 전기차에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AC 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배터리 있는 DC 파워를 갖다 AC 모터로 변환해 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모터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가 AC3상 동기식 모터 같은 경우에는 효율이 꽤나 높은 97, 그 정도 이상이 되는 효율을 보여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터 좀 더 높은 파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인버터의 향상이 꼭 필연적입니다. 인버터라는 것은 배터리에서 오는 DC 전압을 AC로 바꿔주는 부분인데요. 이게 빠른 시간에 스위칭이 돼가지고 변화시키지 않으면은 많은 열이 발생하고, 그와 더불어서 또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효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높은 출력이 안 나게 되겠죠.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인버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버터라는 게 거의 회로 기판인데, 그 회로 기판에 들어가는 소자 자체를 갖다가 좀 더 빨리 응답 속도도 빠르게 하고 에너지 효율도 좋게 하고 발열량도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인버터 개발이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버터에 들어가는 소재가 대부분이 트랜지스터 이런 것들인데, 그런 트랜지스터들의 IGBT라고 해가지고 실리콘 카바이트 이런 소재로 해서 하면은 훨씬 효율이 높아집니다. 이 효율이 높아지면은 아주 조금의 효율이 바로 모터에 영향을 줘서 더 많은 파워를 가게 하고, 그 파워로 인해서 배터리 양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배터리 양을 줄이게 되다 보면은 주행거리도 길어질 뿐만 아니라 무게까지 가벼울 수도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게 이제 인버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차량용 인버터 여러 가지
전기차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인버터 부분도 꽤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이오닉 일렉트릭을 주행해 봤습니다. 아이오닉 일렉트릭이 충분히 고속 부분에서도 서울시 부근의 고속도로 90km/h가 안 되는 평균 속도로 주행을 해봐도 190km 정도의 주행거리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아이오닉 일렉트릭만의 특징 중에 하나인 스티어링 휠에 붙어있는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 회생제동 장치를 갖다가 줄이고 느리고 3단계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익숙해진다면 발로 브레이킹 하는 거 없이 손만으로도 브레이킹이 가능해서 브레이크 패드나 이런 부분 소모품을 전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에 대한 그렇게 큰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전기차는 배터리와 모터로 이루어진 많은 회로도 부품으로 이루어진 전자제품과 가까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경적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터의 특성, 초반에 토크가 높이 나온다는 특성을 잘 이해하고 더 고속으로 해서 에너지 소모량이 많아지는 걸 좀 더 이해하고 한다면 전기차 주행이 디젤차를 넘어서는 계기가 될 것 같고 2017년에는 환경차로 전기차가 크게 두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프랑스에서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이제 경차급의 전기차인 조에라는 차량이 있습니다. 조에와 아이오닉 일렉트릭을 비교한 게 있는데 이 아이오닉 일렉트릭 주행거리가 시속 50km 평균 속도로 에어컨이나 이런 거 동작하지 않고 주행했을 경우에 나온 거리가 거의 350km에 가깝다고 이게 테스트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속도를 시속 100km로 평균 속도로 유지하고 고속으로 유지하고 계속 주행할 때는 주행 가는 거리는 거의 170km 밖에 되지 않는 걸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전기차의 이제 고속에서의 너무 높은 속도에서의 주행만 잘 파악하고 무난하게 더 많은 주행거리를 주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환경적인 부분은 꼭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추운 데서 주행하게 되면은 배터리 성능도 안 좋아지고 배터리 충전할 수 있는 사이클 부분에도 안 좋아지게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잘 감안하게 된다면 좀 더 좋은 주행, 좀 더 먼 거리 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